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치러진 지역 보궐선거 개표가 마무리돼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이 교부됐습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시 나선거구에서 국민의당 이정만 후보가 2,594표를 얻어 득표율 34.31%로, 순천시 나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형구 후보가 1,782표를 얻어 득표율 31.39%로 각각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된 시의원들은 오늘부터 활동할 위원회를 배정받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호남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호남 표심이 갈리면서 지역 구도보다는 안보 이슈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MBC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500명, 광주 전라 154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 대선 후보 지지도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 35.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4.5%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경합을 보였습니다. 호남 표심도 양강 구도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43.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8.2%로 오차 범위에 근접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막판 호남 민심의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표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은 작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만큼 호남에서 변수의 폭이 줄었다는 겁니다. 호남권이 양강 구도가 굳어질수록 영남권 표심의 방향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교 안보 이슈가 돌출되면서 막판 선거 프레임 공방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도 지역 구도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외교 안보 이슈가 이런 지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대선 투표. 호남 양강 구도 속에 새로운 쟁점 이슈들이 나오면서 후보들의 표심 잡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이른바 녹색 건축물에 순천시가 건설비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32건의 건축물을 선정해 건축물당 최대 2천만 원씩 건설비를 지원하고, 이후 잔여 예산에 대해서도 수시로 접수를 받아 건축비를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경기도 수원시, 경남 거창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녹색 건축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40여 건물에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주요 관광지가 전남 으뜸경관 1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여수 밤바다와 오동도, 순천만 국가정원과 고흥 소록도 등으로 전라남도는 나들이철을 맞아 이들 관광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으뜸경관은 전라남도가 각 시군에서 신청한 55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오는 20일 여수에서 열리는 전남체전이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체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해 성공적인 체전 개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전남체전에 임할 각오를 다집니다. 올해로 56회를 만든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을 위해 경기장 안팎에서 묵묵히 꾸준히 일을 자처하며 자원한 봉사자들. 지역 대표로 선정된 선수들이 최선의 경기를 다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 다치지 않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올 2월부터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668명의 봉사자 가운데 5, 60대 어르신들도 눈에 띕니다. 지역에서 열렸던 크고 작은 행사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분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힘이 여러 명 합해지면 좀 더 여수시 발전에 기여도 할 수 있고 좋은 이미지를 표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자원봉사자들은 주차 안내와 환경미화, 경기 운영 보조 등의 대회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많이 찾는 기간이어서 교통, 주차, 경기장 안내 등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체전 기간 생생한 현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SNS를 활용해 경기 주요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20일부터 4일간 도내 7천여 명의 선수, 임원단이 참가해 기량을 펼칠 전남체전. 13년 만에 여수에서 열리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관련 부처들은 막바지 최종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고흥군이 관내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6월까지 지역 중고등학생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참여 방법과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지역의 자원봉사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온라인 1365 사이트에 접속해 자원봉사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1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까지 모두 77개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운데 37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7억 원과 도비 3억 원 등 총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선정 사업은 오천 지방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87억 원, 샛들마을 사업 12억 원, 유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 1억 3천만 원 등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수억 원을 가로챈 광주의 한 요양원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전직 구의원이기도 한 요양원 대표는 4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대표 61살 최모 씨는 실제 근무도 하지 않은 남편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정부 돈을 타냈습니다.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도 가짜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최 씨가 지난 2014년부터 2년만 가까이 빼돌린 장기 요양급여는 4억 3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전직 구의원이었던 요양원 대표는 구의원 재직 시절에도 같은 수법으로 장기 요양급여 5억 원가량을 가로챈 바 있습니다. 최 씨는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종사자들의 편의를 봐준 부분 등이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 시간대를 5시 15분째 타고 가려니까 시간대를 또 한두 시간 가질까 해가지고. 최 씨는 4년 전 같은 수법으로 정부 돈을 빼돌리다가 전액 환수와 요양원 지정 취소 4개월이라는 처벌을 당했는데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든지 인가나 허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든지 이런 법에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최 씨는 사정이 이런데도 환수에 간 부정수급액이 너무 많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반환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섬을 풍경으로 읽어도 좋지만 사연과 이야기를 따라 둘러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됩니다. 모래와 꽃 속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신안군 임자도를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문인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우봉 조일용 선생이 머물렀던 곳 망구음관. 2년의 유배기간 생애 작품의 절반을 그리는 동안 우봉에 버시돼준 풍경과 갈매기들은 작품 속을 벗어나 지금도 임자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갈매기들의 놀이터는 한때 파시가 섰던 대광해수욕장. 모래 한 마름 먹어야 결혼할 나이가 된다. 동네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넘치던 모래해변은 이제 관광지가 됐습니다. 무트로 날아든 모래는 꽃과 농작물을 키우는 토양이 됐습니다. 수백만 송이, 바닷바람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길을 가듯 나란히 꽃망울을 터뜨린 원색의 튤립들은 또 다른 물결입니다.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참 깔끔하고 참 정리정돈 잘 된 것 같아요. 멋있어요. 민어와 새우젓, 대파, 물고기와 인파로 흥청대던 예전의 영화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은 섬사리에서 나름의 행복과 자랑거리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갯바람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 물빠짐이 좋고 또 수리 조건이 좋아요. 3년 뒤
육지와 다리가 연결되면 임자도는 다시 한번 탈바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양경제청이 일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를 방문해 기능성 화학 소재 기업과 첨단 의료기기 제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큐슈 지역 1,2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기업연합회 큐슈 연계기구와 일본 내 경제단체를 직접 방문해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투자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여서동 로터리 공영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무료로 운영됐던 여서동 로터리 공영 주차장이 장기 주차 차량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차 1시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10분당 200원씩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료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됩니다. 고흥군이 김양식 선진지 견학을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일본 사가현 등 김양식 사업장을 방문해 김 제품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고 황백화 현상 등 환경 오염으로 김 생산량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청취했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내년 국고 사업으로 마른 김 위판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김 위판 등급제를 도입해 지역김의 품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다양한 고용복지와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용센터가 없는 전국 134개 자치단체 가운데 심사를 거쳐 광양시가 선정됐습니다. 광양 지역에는 지난 2000년 고용안정센터가 설치됐지만 2006년에 순천 고용센터로 통폐합되면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금융부채를 떠안고 출범했던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부산 지역도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오후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비도 조금 올 텐데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내륙 지방이 되겠고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낮 동안 봄바람도 약해지면서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된 상태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